첫 번째 이슈입니다. 이르면 내년 2월에 백신이 도입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국내에 4,400만 명분의 코로나19 해외 개발 백신을 도입하는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우선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한 백신을 가장 먼저 접종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왔는데요. 자, 오늘 그러면서 백신 관련주들 많이 움직이고 있고 특히나 이제 콜드체인 관련주들이 잘 가더라고요, 전문가님. 관련주 어떤 거 좀 주목해서 보시나요? 우선 지금 백신 4,400만 명이니까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거의 뭐 80% 그쵸? 후반대에 접종을 할 수 있는데 우선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관련주로 분류됐던 부분은 이미 좀 다 선반영이 됐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약간의 좀 이벤트성으로 아직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도 임상 3상이나 여러 가지 확인된 절차가 많이 남아 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그 효능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그다음에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이슈가 들어왔을 때의 어떤 이 관련주들의 변동성은 다시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오늘 같은 경우에 뭐 관련주들 그 전에 주가가 상승세를 많이 보여주었으니까 일시적인 조정을 좀 받는 상황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뭐 이거에 대한 관련주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곳의 해외 제약사 회에 이 백신 개발사들과 합의를 했는데 이제 각각 이제 좀 멀어요. 근데 내년 하반기부터 접종이 시작되니까 이거에 대한 효능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지나봐야 1, 2분기 지나봐야 이거에 대한 어떤 정확한 어떤 효능이나 이런 걸 입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하지만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를 봤을 때는 이 백신에 의한 경기가 좋아지면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관련주를 떠나서 이 서두 말씀드렸던 외국인들의 경기 민감주에 대한 매수 여력을 더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에 대한 부분은 주식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다만 이제 뭐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 모더나 관련주가 따로따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는 어떤 그 백신 관련주로서 너도나도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선별한 전략,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는 SK케미칼, 친 매트릭스, AB 프로바이오, 그리고 모더나 관련주는 대한과 우리바이오처럼 나눠서 좀 이제 종목들을 선별하는 전략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뭐 효능은 일단은 당장은 확인할 수가 없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년 2월에 도입은 한다고 할지라도 언제 또 백신을 맞게 될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슈는 계속 살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뭐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 모더나 관련주, 뭐 화이자 관련주 다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선별 작업이 필요하다 하셨는데 전문가는 일단은 아까도 뭐 말씀을 드렸지만 아스트라제네카 먼저 접종을 하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약사 관련주 중에서 어떤 관련주가 좋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역시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라 볼 수 있겠고요. 그래요? 이건 잠정적인 계약을 합의한 상태고 나머지 3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점진적인 합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접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접종이 시작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스타트가 계속해서 이거에 대한 도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를 먼저 선별하는 전략이 좋긴 하지만 근데 너무 너도나도 어떤 그 관련주로서 매수하는 전략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4분기도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별로 이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 접근하는 전략이 제일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다양한 제약사 관련주 중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가 우선은 그래도 그나마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슈가 계속 있기 때문에 SK케미칼, 신풍제약 이러한 종목들 눈여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이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요 며칠간은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현대차가 증시 2차 랠리 국면에서 왕년의 대장주로 부활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20만 원 고지를 뚫지 못하고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자동차 산업이 아무래도 패러다임이 친환경 쪽으로 변화되면서 다시 한번 성장주로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참 좋았는데 어떻게 내년에도 이러한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뭐 분위기는 뭐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올해
좀 약간 예외적인 게 어떤 이제 내연기관차에 대한 판매 부분이 글로벌적으로 많이 늘었거든요. 여기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전에는 내연기관 쪽에서의 수요는 좀 떨어지면서 이 전기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자동차 업종의 주가가 좀 올라갔던 부분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에도 이 글로벌 판매를 본다고 하더라도 10% 정도 내외로 성장을 했었고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20% 이상의 판매를 좀 올렸거든요. 작년 대비 성장이.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연, 전기차 양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올해 주가를 좀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 있겠고 내년 같은 경우에도 이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이 어떤 내연기관 쪽에서의 신차 부분은 라인업이 1분기보다 다 완성이 좀 돼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전기차 쪽으로의 판매 부분만 이어진다고 한다면 내년 하반기까지는 뭐 전망을 하는 것보다도 내년 1분기나 2분기까지는 라인업을 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어떤 주가 상승 여력은 이끌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한마디로 이제 10년 전에 차화정이라고 네. 하죠. 예, 차화전이라는 이 자동차 화학 정유 이거에 대한 부분이 올해 좀 약간 반복이 딱 10년 만에 되는 상황인데 네. 그런 부분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 약간 현대 기아차의 4분기 실적도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데 부품주들이 그만큼 잘 못 간 상태에서 차는 만도가 좀 신고가를 기록하고 잘 네.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들, 뭐 만도 같은 이 부품주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고 더 나간다고 한다면은 뭐 2차 전지 관련주지만 이 어떤 전기차의 패러다임이 이 자동차 업종 키라고 본다고 한다면 이 전기차 이 관련주들 뭐 배터리뿐만 아니라 밑에 관련 소부장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좀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동차는 일단 뭐 내년 또 상반기까지 라인업들 신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도 기대가 되고 뭐 현대차, 기아차 4분기 실적도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간밤 미증시에서 테슬라가 시가총액 7% 이상 급등하면서 시가총액 6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652조 원을 넘겼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2차 전지 분위기도 계속해서 화랑을 띨 것으로 보이는데 전문가님도 2차 전지 관련주, 부품주까지 조금 더 넓혀서 자동차 전반적으로 관심주들, 수혜주들을 눈여겨보셔야 된다 설명하셨습니다. 만도 같은 부품주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어서 다음 이슈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건설주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올해 주가가 대폭 떨어졌던 건설주가 요즘은 다시 또 고개를 좀 드는 모습입니다. 백신 보급에 따른 기대감으로 국제 유가가 회복하게 되면 해외 수주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붙고 있고요. 또 공공임대주택을 주장하는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내정되면서 교체가 될 것으로 보이면서 공급 기대감이 불어나면서 건설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건설주들은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면 올해 하반기 때 이 경기 민감주들의 상승세가 하반기 때 좋았는데 건설주들은 좀 약간 소외됐던 경향이 그러니까요.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번 달, 그러니까 지난달 후반, 지난달 중반 들어서 건설주들이 이런 그 뭐 정치적인 네. 이슈이긴 하지만 장관에 대한 교체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 지금 현재 좀 주가 상승 여력이 다른 업종 대비해서 굉장히 좀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네. 우선 지금 건설주들은 어떤 수주나 실적에 대해서 이런 펀드멘탈적으로 주가가 가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기대감으로 많이 가는 거잖아요. 뭐 주택 공급에 대한 부분을 주택에 대한 부족분에 대한 부분을 정부에서 계속 시사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한 부분이 어떤 80% 정도가 이 신규 공급에 대한 부분이 이 재개발과 이 어떤 재건축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 건설사 업체들한테는 굉장히 큰 호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 한마디로 투자 심리가 계속해서 좋아지는 쪽으로 되면서 이 건설주 상승세가 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건설 업종 같은 경우에도 이 재개발이 되고 그리고 해외 쪽에서의 그런 수주나 이런 부분이 정상화되려면은 좀 시간은 필요한 건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건설 업종의 PER이 지금 3-4배 수준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다른 업종들도 굉장히 좀 저평가 구간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매수 구간에
타이밍은 주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나빠질 게 많이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밑에서 어떤 매수 관점도 잡아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 하지만 해외 쪽은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예. 해외 쪽에서는 우리나라 건설 업종들이 어떤 일회성 비용이나 여러 가지 많이 해결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해외 쪽에서의 유가 상승과 함께 해외 수주가 일어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이 눈에 포착이 되는 부분은 아직은 없거든요, 많이. 그렇기 때문에 국내 건설 업종 쪽에 국내 쪽에서의 그런 매출 나와야 되는데 가장 우리나라 안에서 브랜드를 많이 갖고 있는 이 GS 건설에 대한 좀 관심을 갖는 게 브랜드 입지도 면에서나 네. 좀 맞지 않은 그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뭐 건설 업종 해외 수주 아직까지는 뭐 불확실하고 공급도 뭐 임대주택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불확실한 상황이긴 해도 건설주들이 워낙에 많이 떨어져서 이제 더 나빠질 게 없다라는 의견 그러한 점에서 건설주들 그 중에서도 GS 건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은 KTB 투자증권의 이성웅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